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40 이후의 언어가 인생 수준을 결정한다. 30까지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해도 괜찮다. 그 경험으로 다시 나갈 힘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0이 주는 느낌은 조금 다르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성장과 성취를 동시에 이루어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 조금의 실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같은 시간을 같은 일을 하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왜 누구는 40 이후에 성장하고 다른 누군가는 되는 일 없이 사는 걸까? 사실 나는 매일 24시간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사람이 사는 과거 그리고 현재를 관찰하며 미래를 내다본다. 어떤 때는 기쁘기도 참혹할 때도 있다. 언어가 그 사람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의 얼굴과 내일이 동시에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중대함을 깨닫자 나는 이 내용을 책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40 이후 그 사람의 관계, 부, 운, 성취를 가르는 언어 습관에 대해 쓸 생각이다. 그 전에 짧게 40 이후 성장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요점만 나열하면 이렇다. 1.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보통의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 행동과 일상이 이미 그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반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살면 성장하지 못할 수가 없다. 3.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을 이기는 그 자체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에게 일상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다. 4.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불가능성에 가능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의미가 없는 물체는 없다. 생명이 깃든 존재도 없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끝없이 사물과 사물을 연결할 방법을 찾으면 결국 찾아낼 수 있다. 5. 상대를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며 동시에 그들이 가진 장점의 얼굴을 볼 순 없다. 그들은 최대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라도 얻고 발견하기 위해 분투한다. 상대를 높인 만큼 자신도 높아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6. 쉽게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하고 말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닐 확률이 높다. 10번, 100번 생각하고 말해야 비로소 거기에 생각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을 다듬고 정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투자한다. 7. 절대 자책하지 않는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나쁜 상황은 빠르게 잊는다는 것이다. 바꿀 수 없다면 잊는 게 최선이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고통과 슬픔까지 모두 자기 몫으로 돌리는 건 미련한 일이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이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련한 현실을 증명하는 행동일 뿐이다. 8. 뒤에서 구시렁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돌아서서 후회하거나 돌아서서 그 사람이 들리게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그건 불안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며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세상에 외치는 일이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일상이 마음의 평온을 준다. 9.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말로는 차분하게 너의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눈빛이 나 지금 너무 말하고 싶어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 말하려고 하면 적이, 들으려고 하면 친구가 늘어난다. 말을 반복하면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다음에는 과장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게 된다. 재물과 명예를 준다고 해도 입을 열지 말라. 마흔 즈음에는 언어 사용에 더 조심해야 한다. 나머지 삶을 이끌며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마흔 전에는 당신의 언어가 조금 늦게 현실이 되지만 마흔 즈음에는 언어가 금방 현실이 되어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 꼭 잊지 말자.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현재 수준이다. 밝고 야무지게 자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선물처럼 들었던 15가지 말. 원래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고집불통에 부정적이고 예민하기까지 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절로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마음은 거의 탄식에 가깝죠. 24시간 내내 엄마만 찾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큼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운 부모가 있을까?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장난감, 예쁜 옷과 최신 게임기, 모두 아이 입장에서는 기쁜 선물이지만 아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근사한 선물은 말입니다. 아이를 완성하는 건 결국 부모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몸의 필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말을 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차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멋지게 해내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면 벌써 마음까지 행복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세상이라는 바람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밝고 야무진 아이들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자기주도적이며 열정적이죠. 그런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이런 말을 선물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세요. 1. 우울한 기분은 영원하지 않단다. 몸을 자꾸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져. 2. 세상에서 가장 깨우기 힘든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이란다. 3. 가장 어둡고 깊은 밤에도 별은 가장 밝게 빛나고 있지. 언제나 밝은 사람 눈에는 빛이라는 희망만 보이는 법이야. 4. 세상에 너무 늦은 때란 없어. 늘 지금 시작할 수 있으니까. 5. 방학과 쉬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 뿌듯한 마음으로 계획을 맞이할 수 있지. 6.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7. 꽃은 자신이 작고 약하다고 불평하지 않아. 중요한 건 향기라는 가치에 있으니까. 자신의 가치를 알면 흔들리지 않지. 8.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해결책은 뭐니? 이번에는 그 방법을 써보자. 9.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살면 늘 좋은 소식만 찾아온단다. 10. 할 수 있다고 생각하렴.
그럼 절반은 이미 해낸 거야. 11.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 네가 뭘 잘하는지 찾다 보면 선물처럼 나타날 거야. 12.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너만의 지혜로 만드는 거란다. 13. 오늘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자. 내 속도대로 사는 거야. 14.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자. 그건 네 행운을 쌓는 일이니까. 15. 성급하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결과만 떠오르지만 차분하게 생각하면 결국 길이 보이는 거란다.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자녀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중3 데이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고개 숙여 인사할 때 자기 가슴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마음을 바라보며 행동을 조심하고 더 나은 오늘을 살라는 의미 때문이다.